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귀성객 이동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 공포가 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축산당국은 AI 바이러스 전파를 우려해 귀성객들에게 양계 농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류가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에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람과 새가 접촉할 수 있는 매개체인 수풀에도 소독약이 뿌려집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갖고 있는 AI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 양계장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 바퀴와 도로도 소독 대상입니다. 사료 회사라든지 직접 AI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경로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남 나주 강진의 AI 감염 의심오리가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양계 농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네, 걱정은 하기는 하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전부 다 소독이 다 됩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밀양, 올해 양산과 고성에서 AI가 발생해 34만 5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피해액은 89억 원입니다. AI로부터 안전했던 때는 무더운 7월과 8월 2달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석과 설, 명절 때마다 귀성객 경계에 양계 농장에서는 비상이 걸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귀성객은 AI 바이러스를 급속도로 퍼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나 그리고 사람의 이동에 의해서 그리고 신발이나 의류에 묻어서 바이러스가 오면은 그게 숙주인 양계, 가금에 접촉이 되면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 경남과 전남, 도 경계 간 비상 방역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소를 도축한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도축량만 1,200kg에 이르는데요. 경찰은 일부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보고 유통망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농장 구석에 내려진 천막을 걷자 작업대 곳곳에 피가 묻어 있고 천장에는 쇠사슬이 매달려 있습니다. 사육하던 유구를 무허가로 도축하는 데 쓴 도구들입니다. 냉장고에는 불과 하루 전에 도축한 유구가 부위별로 해체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상자 30여 개 가득 담겼습니다. 50살 서모 씨가 자신의 농장에서 무허가로 도축한 유구는 1,200kg.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유구 3마리를 도축해 부위별로 해체한 뒤 포장해 보관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유통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축장 내에 쌓이는 혈흔의 양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속적으로 도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무허가 도축시설이다 보니 도축 도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데다 관련 검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도축한 유구 1,200kg 가운데 500kg만 농장에서 발견돼 일부가 이미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배무지니까 그때 이제 그래진 거는 나 좀 배무 죽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에서 우리만 가라는 게 아니고 농장에 거의 다 가랍니다. 잡아가 새가 갈라먹기를 합니다. 경찰은 서 씨가 무허가로 도축한 유구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유구 판매 여부와 유통망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이 특별 방범 활동을 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우선 편의점 등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정밀 방범 진단을 하고 강도와 절도가 우려되는 주택가와 역, 터미널 주변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합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열차 승차권이나 각종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섭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면서도 협력사 거래와 기부 활동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 전체 매출액 대비 기부금은 0.04%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우백화점이 롯데백화점에 인수됐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창원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합계 64.2%가 돼 집중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유통시장에서 대기업 편중이 이처럼 심해지는데 지역에 대한 기여는 어떨까? 지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1,700여 곳이 경남에서 거둬들인 매출액은 모두 2조 5,546억 원. 하지만 이 가운데
경남에 기부한 액수는 11억 2천만 원, 전체 매출액의 0.04%에 불과합니다. 또 지역 협력사와의 거래와 기부 활동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매출액 가운데 경남 지역 매출액은 4.8%를 차지했지만 협력사와의 거래와 기부금 비중은 각각 전체 2.6%와 2.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협력사 매출과 기부금은 전체 70%에 달했습니다. 대형 유통사들의 상품 매입과 기부금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기부 이 부분도 지역에 많이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에서 돈은 벌어가면서 기여는 수도권에 집중해 지역 경제 발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새 표어를 공모합니다. 2008년에 개발된 꿈 나름이를 대체할 새로운 표어는 경남 교육 지표와 비전의 가치를 담아 배움과 즐거움, 행복, 소통 등의 의미를 담은 8자 내외의 간결한 문구로 교육가족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고 최우수 한 편 100만 원 등 입상장에게 상금이 수여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선발한 지방행정의 달인 전국 15명 가운데 경남에서는 3명이 뽑혔습니다. 경남의 행정달인은 경남농업기술원 손창환 농촌지도사와 권진혁 농업연구사, 항만물류과 정기원 주무관으로 농업 분야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도내 농업인들이 국내에서도 해외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받도록 하고 단감 병해충 방제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통계청이 지역별로 특화된 통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단위 통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합니다. 통계청은 동남지방통계청 등 5개 권역별 지방통계청에 지역통계과를 신설해 자치단체의 통계 역량을 지원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을 아우르는 동남지방통계청도 광역시도별, 기초자치단체별로 분류된 자료를 내 통계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김해 씨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10월에 가볼 만한 곳에 뽑혔습니다. 김해 씨는 다음 달 19일 이후 2주 동안인 가을 관광 주간과 겹쳤다며 한옥체험관과 가야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할인할 계획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